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with 부대 상황입니다. with가 들어간 표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부대 상황이라는 단어가 뭔가 되게 거창할 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뜻을 파헤쳐보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대 상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대 상황에서 부는요, 한자로 붙일 부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이느냐? 이 뒤에 나오는 대가요, 띠대라는 한자를 써요. 그러면 띠를 붙인 상황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큰 사람 하나 선생님이 그려놨는데요. 이 사람을 특정 상황이라고 할게요.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공부를 하는데 이 상황에다가요, 띠를 붙인다고 치겠습니다. 이 상황에 붙어있는 띠. 공부할 때 붙어있을 수 있는 상황은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TV를 켜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라면을 먹는 채로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공부한다 라는 상황에 붙여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것이 바로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대 상황, with가 들어간 부대 상황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모가 무엇을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한다, TV를 켠 채로, 또는 나는 공부한다, 라면을 먹는 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with 부대 상황인 거예요. 자, 띠를 붙인 상황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with 부대 상황을 어떻게 쓰는지 형태를 한번 알아볼게요. with 부대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름에 with가 들어가 있으니 with로 시작해야 하고요. 자, 무엇이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뭐가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한 채로에 해당하는 표현을 여기에 넣어야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요, 일단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형용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치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게 뒤에 나올 수 있네요. 자, 이 핑크색으로 붙은 요 자리에 오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포인트는요, 이 분사의 형태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분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부대 상황을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 분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 강의 중에서 분사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린 여기서 간단하게 볼게요. 분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분사와 무슨 분사가 있죠? 네,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다면 네, 과거 분사도 있겠죠. 이게 바로 분사의 두 종류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뭐를 붙이는 개념일까요? 네, ing를 붙였고요. 과거 분사는 뭘 붙이죠? 그쵸, ed를 붙이죠. 물론 예외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ed를 붙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현재 분사는 뭐뭐, 네,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요, 수동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뭐, 네, 되어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당하는 느낌일 때 과거 분사를 쓰죠. 자, 이 두 개의 개념을 짚어놓으시고 선생님이 바로 부대 상황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ran. 나는 달렸었다 라는 예시를 써놨어요. 자, 선생님이 이 달린다 라는 상황에다가 띠를 좀 붙여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다가는요, 나는 달리는데 with. 자, 내가 뭐 한 채로 달리냐면요, 나의 강아지가 따라오는 채로 달렸다. 강아지가 이제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I ran with, 그럼 목적어에 해당하는 건 나의 강아지가 되겠죠. 내 강아지가 따라오는 채로니까 여기 목적어 자리에 my
dog을 써주시고요. 그죠? 강아지. 그리고 이제 분사, 뭐한 채로에 해당하는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오는 채로. 자, 따라오다는 영어로 뭐죠?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네, follow가 있습니다. 근데 따라오는 채로라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사를 쓰셔야 되죠? following일까요? followed일까요? 따라오는. 정답은? 네,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현재 분사를 써야 되죠? 네, 이 자리에는 with my dog following ing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분사 자리를 잘 보셔야 되고요. 요런 걸 만일에 학교 시험에서 장난을 친다면 following을 followed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강아지는 나를 따라오는 채로 있는 거지 따라오게 되어진 채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즉 과거분사로 쓰시면 틀린다는 거 하나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를 구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뭐 한 채로 달렸다라고 할 거냐면 with 나의 팔들, 내 팔을요 이렇게 팔짱 낀 채로 팔을 이렇게 겹쳐지게 한 채로 달렸다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목적어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팔이 들어가야 되겠죠. My 팔은 영어로 네, arm입니다. My arms, 내 팔들이 cross, 겹쳐진 채로, 뭐 팔짱 껴진 채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가로지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는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cross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분사를 찾아보겠습니다. crossing일까요? crossed일까요? 나의 팔짱이 껴진 채로니까 crossed. 네, ed 붙인 과거분사 형태가 맞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팔짱을 끼는 채로니까 ing가 아닐까요?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이 분사를 결정하실 때 목적어랑 분사의 관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팔짱을 끼는 채로 달리는 게 맞아요. 주어 입장에서는 팔짱을 끼는 채로 달리는 게 맞지만 우리는 목적어랑 분사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팔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팔은 자기가 팔짱을 끼는 게 아니죠. 팔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팔짱이 껴지는 겁니다. 팔 입장에서는 크로스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져주시고 과거분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만일에 학교 시험으로 응용을 한다면 여기에 크로싱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함정으로 과연 크로싱 맞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안 돼요. 목적어가 my arms인데 어떻게 팔이 자기를 크로스 시켜요? 팔은 크로스 되는 거죠. 하고 crossed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following을 쓴 겁니다. 그것처럼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요. 이번엔 분사 말고요. 전치사가 들어가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써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I ran, 달렸는데요. 뭐 한 채로 달리냐면 with 라디오 들으면서 라디오를 켠 채로 달렸다라는 문장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뭘까요? 라디오가 켜진 채로 달린 거니까 네, my radio. 라디오를 켠 채로 전치사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켠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네, on입니다. 여기를요, on이라는 전치사 말고 이런 분사로 만일에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켜다에 해당하는 표현 있죠. turn on, 그쵸? turn on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요 자리에는 분사를 넣어주시려고 한 거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켜졌을 때 라디오가 켜진 채로 달렸다 할 때 turning on일까요? turned on일까요? 네, 목적어랑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turned on이 되겠죠.
라디오는 자기가 켜고 달릴 수 없어요. 켜진 채로 달리는 거겠죠. 라디오 입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with 부대 상황에서는요, with 목적어 그리고 분사, 형용사 또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되 분사를 쓰실 때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목적어랑 분사와의 관계가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어려운 말로 우리가 능동이라고 부르죠. 능동일 때는 ing를 붙이시고 목적어랑의 관계가 뭐뭐 되어진 어려운 말로는 수동일 때는 ed를 붙인다. 요 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사가 오지 않고 전치사 혼자 오는 경우도 허용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